반갑습니다. 1학년 여러분. 오늘 4교시는 도덕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단어는 소단원 3, 내가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단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욕구와 당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욕구를 건전하게 표출하기 위해서는 당위가 필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법과 도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법과 도덕을 비교하면서 도덕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 사회에 왜 도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나눠줬던 학습지 중에서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제출하는 학습지가 있었습니다. 그 학습지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거짓말은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거짓말은 나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번 답변은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라는 답변이었어요. 내가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거짓말은 나쁘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다음 2번, 3번은 조금 내용이 비슷했는데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나쁜 행동이기 때문이다 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배신을 한다면 사회에 있는 구성원들은 서로 믿지 못하겠죠.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서로가 믿지 못해서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회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겠죠. 네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거짓말 자체가 원래 나쁘다고 배웠어요 라는 의견이었어요. 거짓말이 가져오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거짓말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준 답변이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나의 양심을 속이는 행동이고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얘기해 준 친구들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사회에서 비도덕적이라고 하는 행동을 왜 하지 말아야 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봄으로써 왜 도덕이 필요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길 원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준 이 답변은 교과서에 있는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 4가지와 연결이 됩니다. 그 4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장기적 이익 증진을 위해서입니다. 아까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답변과 연결이 되겠죠. 내가 장사를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손님에게 속이지 않고 물건을 팔아야 손님들이 나를 믿고 계속 찾아와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이처럼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나의 장기적 이익 증진을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2번째는 나의 장기적 이익 증진뿐만 아니라 모두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게 산다면 서로를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협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회에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다음 3번째는 1번, 2번과 조금 다릅니다. 도덕적으로 행동했을 때 가져오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도덕적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건 아까 거짓말 자체가 나쁘고 우리는 정직해야 한다라는 답변과 연결될 수 있겠죠. 마지막은 훌륭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훌륭한 삶이라고 하는 건 나의 자존감을 잃지 않고 내가 믿는 신념에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나의 양심을 올바로 지키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옳은 방향대로 산다면 나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겠죠.
그게 훌륭한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의 훌륭한 삶, 바른 삶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게 네 번째 이유입니다. 자신의 장기적 이익 증진과 모두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도덕적이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우리는 결과주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라는 걸 의무론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결과주의와 의무론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주의와 의무론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선생님이 나눠줬던 학습지 중에 트롤리 딜레마와 관련된 학습지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할게요. 트롤리 전차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내려온다면 5명의 사람들을 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쪽 철로로 바꿀 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당기게 되면 한 명이 있는 철로로 움직이게 돼서 5명의 사람은 살고 1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스위치를 당길 것인가요? 학습지에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스위치를 당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었어요. 똑같이 트롤리 전차가 철로를 따라 내려오고 있습니다. 곧 5명의 사람을 치게 될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다리 위에 있어요. 이 다리에서 옆에 있는 뚱뚱한 사람을 밀게 되면 이 뚱뚱한 사람이 자신의 무게로 트롤리 전차를 멈추게 될 겁니다. 그러면 5명의 사람은 살 수 있죠. 그런데 역시나 그 뚱뚱한 한 사람은 죽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뚱뚱한 한 사람을 밀 것인가요? 이 실험은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한 실험입니다. 실제로 이 실험을 진행했다는 건 아니고요. 똑같이 이 두 가지 경우를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그 하버드 학생들의 대답은 여러분들의 대답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 질문에서 한 사람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스위치를 당길 것인가요? 라고 했을 때는 85%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뚱뚱한 사람을 밀어서 5사람을 구할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12%만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5명의 사람을 살리고 1명의 사람을 죽이는 결과는 같은데 퍼센테이지가 많이 차이가 나죠. 이는 앞의 문제에서는 5명의 인부를 그대로 죽게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요. 두 번째 문제는 1명의 생명권,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두의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 5사람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과 아무리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한 사람의 생명,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예시가 담겨 있는 영화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그것과 관련된 결과주의, 대표적인 입장으로는 공리주의가 있습니다. 공리주의와 의무론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딜레마가 주는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윤리적 판단을 내릴 때, 아까와 같은 그 딜레마 상황에서 판단을 내릴 때 이성과 감정 모두가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성, 한 사람보다는 5사람을 살리는 게 더 낫다라는 이성적 판단과, 그런데 그 5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직접 한 사람을 다리 위에서 떨어뜨려서 죽게 하는 거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 죽일 수 없다라는 감정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히 스위치를 당기던 것과 직접 사람을 밀어서 죽이는 것의 문제에는 그렇게 응답률이 차이가 났던 거죠. 실제로 영화에서 주인공이
군인이거나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어서 다수의 국민들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만약 자신의 가족이나 연인이 포로로 또는 인질로 잡혔을 때 다수의 국민들의 생명을 포기하고 자신의 가족을 구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 판단에 대해서 쉽사리 비난할 수 없잖아요. 이성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라는 판단이 있지만 나의 가족과 연인이라는 것이 결부되었을 때는 감정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소개해주고 싶은 영화가 있어요. 모스트라는 체코 단편 영화인데요. 여기서 주인공인 아버지는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역할을 해요. 철로에서 배가 지나갈 때는 다리를 올려서 배가 지나갈 수 있게 해주고요. 기차가 지나갈 때는 그 다리를 내려서 기차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합니다. 영화에서는 다리를 이제 올려둔 상태예요. 배가 지나갈 수 있게. 그런데 생각보다 기차가 빨리 들어옵니다. 그래서 얼른 다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거기서 놀고 있던 아들이 그 상황을 보고 다리를 내리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다리 밑으로 빠지게 되죠. 이 상황을 아버지가 인지했을 땐 너무 늦었습니다. 기차는 곧 달려오고 있고 아들은 다리 밑으로 빠진 상황이에요. 이때 아버지는 갈등에 빠집니다. 다리를 내려서 기차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해줘야 할지 아니면 아들을 구해야 할지요. 만약 다리를 내린다면 기차 안에 있는 승객들은 살겠지만 아들은 다리 밑에 깔려 죽게 됩니다. 역시 다수의 승객들을 살려야 한다라는 이성적 판단과 아들 한 사람의 목숨을 죽일 수 없다라는 감정이 충돌하게 되죠. 이때 아버지의 선택은 무엇이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아주 짧은 영화거든요. 링크를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고요. 오늘 선생님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아까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 4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가 더 마음에 와닿는지 써주고 이유까지 써주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내일 만나도록 합시다.